매일 아침 눈 뜨며 생각하자. 오늘 아침 일어날 수 있으니 이 얼마나 행운인가. 나는 살아있고 소중한 인생을 가졌으니 낭비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스스로를 발전시키고 타인에게 나의 마음을 확장시켜 나가기 위해 모든 기운을 쏟을 것이다. 내 힘이 닿는 데까지 타인을 이롭게 할 것이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삶이 눈부시게 빛나길 바라는 루나펄스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미라클 모닝입니다. 지은이는 할 엘로드, 옮긴 사람은 김현수, 펴낸 곳은 한빛비즈입니다. 요즘 2030 세대의 미라클 모닝 챌린지가 인기라고 합니다.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에서 미라클 모닝 인증 행렬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2016년에 발행된 이 책 미라클 모닝에서 시작됐습니다. 미라클 모닝은 아침 시간을 자신만의 방식으로 채우는 것인데 일찍 일어나는 것을 넘어 이른 아침 자기 개발이나 의미 있는 일을 정해두고 실천하는 것을 말합니다. 장기간 지속된 코로나19로 인한 불안감과 우울감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지요. 미라클 모닝을 통해 자신감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저자는 20살의 나이에 음주운전을 하던 대형 트럭과 정면으로 충돌했고 6분간 사망했으며 11군데의 골절과 영구적인 뇌 손상을 입었다고 합니다. 수술을 집도하던 의사는 다시는 걸을 수 없을 것이라는 선고를 내렸다고 하지요. 하지만 저자는 이 모두를 극복하고 두 번째 인생을 살게 해준 아침의 비밀을 이 책에 담았습니다. 이 책은 아침잠에서 쉽게 깨어나게 만드는 사소한 변화들과 인생을 기적처럼 변화시키는 6가지 아침 습관을 자세히 안내해 줍니다. 우리의 인생을 바꾸는데 아침 6분이면 충분하다. 미라클 모닝. 책의 내용 중에서 일부 읽어드릴 텐데요. 저자가 미라클 모닝을 시작하게 된 이야기 부분입니다. 한눈에 읽는 기적의 6분. 미라클 모닝에 대해 내가 가장 자주 받았던 질문은 얼마나 오래 해야 하는가였다. 인생의 성공은 자기 개발의 정도에 절대적인 영향을 받는다. 나의 첫 번째 과제는 자기 개발을 실현할 시간을 찾는 것이었다. 지난 수년간 미라클 모닝을 발전시키고 공유하면서 미라클 모닝 실천 시간을 줄이는 것에 대한 필요성을 절감했다. 시간에 쫓기는 사람이나 지금 당장은 너무 정신이 없는 상황이라 딱 한 가지 일을 더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들을 위해서였다. 그래서 탄생한 것이 기적의 6분이다. 진정으로 원하는 성공과 행복을 창조할 수 있는 사람으로 거듭나는 데는 더도 덜도 말고 6분의 투자면 충분하다. 아무리 시간에 쫓길 때라도 말이다. 이 6분이 얼마나 강력한지 그리고 삶을 얼마나 변화시키는지 깨닫게 되면 당신은 정말 기분 좋은 놀라움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매일 아침 첫 6분을 다음과 같이 시작한다면 어떨지 한번 상상해보자. 커다란 하품, 기지개, 그리고 미소 띤 얼굴로 아침에 평화롭게 일어나는 자신의 모습을 그려본다. 정신없이 바쁜 하루를 향해 엄청난 스트레스에 어찌할 바를 모른 채 아무 생각 없이 돌진에 들어가는 대신 하루의 첫 1분을 조용히 앉아 침묵 속에서 목적을 찾으며 보내는 것이다. 기적의 1분. 고요히, 평화롭게, 그리고 천천히 깊이 호흡하며 앉아있다. 그 순간을 의미하는 감사의 인사를 할 수도 있고
기적의 여정을 인도해 달라는 기도를 드릴 수도 있겠다. 어쩌면 명상을 택할 수도 있다. 침묵 속에 앉은 당신은 지금 그 순간에 충실해야 한다. 마음을 차분히 하고 몸을 이완하고 모든 스트레스가 녹아 없어지도록 한다. 그렇게 평화와 목적과 방향에 대한 감각을 발전시킨다. 기적의 2분. 나의 무한한 가능성과 우선 과제들을 상기시켜주는 다짐과 확신의 말을 꺼내들고 처음부터 끝까지 큰 소리로 읽는다. 내가 가진 진정한 능력을 상기시켜주는 글을 읽으면 자신감이 생긴다. 노력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고 목적과 목표가 무엇인지 살펴보는 동안 진정 원하는 삶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행동들을 실행할 수 있는 에너지가 생긴다. 그 삶은 당신이 누릴 자격이 있는 삶이며 이제는 그 삶이 가능하다는 것을 당신도 잘 알고 있다. 기적의 3분. 눈을 감거나 비전 보드를 보며 눈에 보이는 듯 생생하게 성과를 그려본다. 상상의 대상에 목표에 도달했을 때의 모습과 느낌을 포함시킨다. 완벽하게 돌아가는 하루, 일을 즐기고 있는 모습, 가족 혹은 중요한 사람과 미소 짓고 웃는 모습, 그날 성취하고자 했던 모든 것들을 쉽게 성취하는 그림을 그려본다. 그 모습이 어떨지 그려보고 어떤 느낌일지 상상하며 그것이 불러올 기쁨을 경험한다. 기적의 4분. 감사함을 느끼는 대상, 자랑스러운 기억, 노력해서 얻어낸 결과들을 일기장에 적어보는데 1분을 쓴다. 그러는 사이 당신은 더 강해지고 더 많은 영감을 받으며 더 자신감 있는 사람이 된다. 기적의 5분. 이제 자기 개발서를 한 권 뽑아들고 한쪽이나 두 쪽을 읽는데 기적과 같은 1분을 투자한다. 당신의 하루에 적용할 수 있고 나아가 일이나 인간관계의 성과들을 개선할 수 있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배운다. 더 잘 생각하고 더 잘 느끼고 더 잘 사는데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교훈을 발견한다. 기적의 6분. 마지막 1분은 일어서서 몸을 움직이는 데 쓴다. 제자리 뛰기를 해도 좋고 팔 벌려 뛰기를 해도 좋다. 팔굽혀펴기나 윗몸 일으키기도 괜찮다. 핵심은 심장 박동을 올리고 에너지를 활성화해서 정신을 깨우고 집중력을 높이는 데 있다. 아침을 잃어버린 사람들. 아기가 태어나면 우리는 그 아기를 삶의 기적이라 하면서 왜 자신의 삶은 평범한 대로 그냥 받아들이며 살아가는 걸까? 우리는 언제부터 삶의 기적을 보지 못하게 된 걸까? 당신이 태어났을 때 사람들은 모두 장담했다. 이 아이는 커서 무엇이든 할 수 있고 무엇이든 가질 수 있으며 원하는 건 무엇이든지 될 수 있다고. 자, 이제 다 자란 그 아이는 그게 무엇이었든 간에 원했던 걸 갖고 하며 원했던 사람이 되었는가? 아니면 언제부턴가 무엇이든지의 의미에 원하는 삶보다 못한 적당한 선에 안주하는 것까지 포함시켜 버렸는가? 최근에 아주 놀라운 통계 자료를 읽었다. 평균적인 미국인은 9kg씩 과체중에 1만 달러의 부채가 있고 가벼운 우울증을 앓고 있으며 본인의 직업을 싫어하고 친한 친구가 한 명도 채 안 된다는 내용이었다. 이 통계의 일부만 진실이라 해도 미국인들은 진지한 각성이 필요하다. 당신은 어떤가? 잠재력을 극대화하고 진정 원했던 정도의 성공을 삶에서 이루어내고 있는가? 아니면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는 정도에서 안주하는 부분도 있는가? 당신의 능력을 다 발휘하지도 않고
그래도 괜찮다고 정당화하고 있는가? 아니면 지금에 안주하지 않고 최고의 삶, 그러니까 당신이 꿈꾸던 삶을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당신이 할 수 있는 가장 커다란 모험은 당신이 꿈꾸던 삶을 사는 것이다. 오프라 윈프리가 했던 말 중 내가 가장 공감하는 말이다. 강력하게 동의한다. 슬프게도 자신이 꿈꾸던 삶과 비슷하게라도 사는 사람들이 너무 적어서 이 문구는 진보한 표현이 되고 말았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평범한 삶을 받아들이고 삶이 그들에게 주는 것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일 뿐이다. 심지어 사업처럼 어느 한 방면에서 크게 성공한 사람도 건강이나 인간관계 같은 다른 방면에서는 평범함에 안주하려는 경향이 있다. 세스 고딘이 가장 잘 표현했듯이 평균과 평범함의 차이가 있을까? 별로 없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다고 해서 당신까지 원하는 것보다 못한 상태에 적당히 안주해야 한다는 법은 없다. 그 대부분의 사람들의 당신의 친구, 가족, 동료들이 포함된다고 해도 말이다. 당신은 삶의 모든 부분에서 동시에 눈부신 성공을 거두는 몇 안 되는 사람이 될 수 있다. 행복, 건강, 돈, 자유, 성공, 사랑, 정말 이 모두를 가질 수 있다. 만약 삶의 성공, 만족, 성취 정도를 0부터 10까지 등급을 매긴다면 우린 모두 10등급을 원할 것이다. 그렇지 않은가? 나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아니요, 전 건강은 7등급을 원해요. 너무 건강하고 너무 기운이 넘치길 바라지 않아요. 저는 인간관계는 5등급 정도가 정말 괜찮다고 생각해요. 저는 배우자와 싸워도 상관없고 제 욕구가 충족되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리고 둘이 너무 죽고 못 살아서 다른 커플들을 짜증나게 하는 그런 커플은 정말 되고 싶지 않아요. 당신이 곧 깨닫게 될 사실은 10등급의 성공을 성취하는 것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간단하다는 것이다. 삶의 모든 부분에서 10등급 성공을 창조하고 이끌어내고 성취하고 유지하는 10등급 사람이 되기 위해 매일 목적의식을 가지고 시간을 투자하면 된다. 내가 만약 이 모든 게 아침에 어떻게 일어나는지에 시작된다고 말한다면 삶의 모든 부분에서 당신이 진정 원하고 또 누릴 자격이 있는 성공을 이뤄낼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 오늘 당장 시작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이 있다면 내 말을 믿기나 할까? 아마 못 믿는 사람이 대부분일 것이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미 지쳐본 경험이 있다. 고장난 삶과 관계를 고쳐보려고 가능한 모든 방법을 시도해 보았지만 여전히 원하는 곳에 있지 않다. 이해한다. 나도 겪은 일이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모든 것을 바꾼 몇 가지를 배웠다. 나는 당신에게 손을 내밀어 이쪽으로 건너오라고 초대하고 싶다. 이쪽에는 좋은 정도가 아니라 상상으로나 가능했던 아주 특별한 삶이 있다. 이 책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당신도 엄청난 수준의 건강, 부, 행복, 사랑과 성공을 이루고 유지할 가치와 자격과 능력이 있다. 이 진실을 품고 사는 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삶의 질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가족, 친구, 고객, 동료, 아이들, 그리고 당신과 상관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 당신이 그 사람들에게 미칠 영향력 때문이다. 적당히 안주하는 것을 멈추기 위해 그리고 바라던 개인적, 직업적, 경제적 성공을 이루기 위해 일단 매일 되어야 마땅한 사람, 원하던 성공의 등급을 끊임없이 끌어당기고 창조하고
유지할 자격과 능력이 있는 사람이 되는데 시간을 투자해야 한다. 매일 어떻게 일어나고 어떻게 아침을 보내는지가 성공의 등급에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 집중력 있고 생산적이고 성공적인 아침은 집중력 있고 생산적이고 성공적인 날들을 만들어낸다. 같은 방식으로 집중력이 결여되고 비생산적이고 평범한 아침은 집중력이 결여되고 비생산적이고 평범한 날들과 평범한 삶의 질로 이어진다. 그저 아침에 일어나는 방식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것보다 더 빨리 삶을 완전히 바꿀 수 있다. 하지만 나는 아침형 인간이 아니에요. 만약 당신이 이미 일찍 일어나는 것을 시도해 보았지만 효과가 없었다면 당신은 이렇게 말할지도 모른다. 나는 아침형 인간이 아니에요. 나는 올빼미족이에요. 게다가 나는 잠을 줄일 게 아니라 더 자야 할 판이라고요. 이 모두가 미라클 모닝 이전까진 내게도 해당되는 이야기였다. 이 책을 먼저 읽어본 사람들 역시 마찬가지였다. 과거의 경험과 상관없이 이제는 모든 게 달라질 것이다. 심지어 평생 아침에 일어나고 아침에 활동하는 게 힘들었다고 해도 말이다. 기적은 절망으로부터 온다. 비교적 짧은 생에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바닥을 2번이나 겪은 나는 행운하다. 내가 행운이라고 말하는 것은 내 인생에 가장 힘들었던 시기가 내가 늘 원했던 삶을 창조해낼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성장하고 교훈을 얻은 시기이기 때문이다. 나는 나의 성공뿐만 아니라 좌절을 통해 다른 사람들이 한계를 극복하고 상상 이상을 성취하는 일을 기르도록 도울 수 있다는 사실이 참 감사하다. 나의 첫 번째 바닥은 어쩌면 마지막이 될 뻔했다. 20살의 나이에 나는 음주운전자의 차와 정면으로 충돌해 현장에서 한 번 죽었다. 두 번째 절망의 바닥은 교통사고로 죽어갈 때보다 더 힘들었다. 2008년 미국 경제는 1930년대에 악명 높은 대공황 이후 최악의 불경기를 겪고 있었다. 교통사고를 이겨내고 회사 명예의 전당에 이름을 올리고 코칭 사업을 시작해서 수백만 달러의 매출을 올리고 베스트셀러를 출간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다시 위기를 맞았다. 이번에는 정신적, 감정적, 경제적으로 완전히 바닥을 쳤다. 하룻밤 사이 내가 성공적으로 일궈낸 사업은 더 이상 수익을 내지 못했다. 월 수입 절반 이상이 사라졌다. 갑자기 나는 지불 능력이 없는 사람이 되었다. 당시 나는 막 첫 집을 구입했다. 결혼을 약속한 상태였고 첫 아이를 계획하고 있었다. 나는 빚더미에 파묻혔고 대출 이자는 연체되었으며 생애 처음으로 심각한 우울증에 걸렸다. 내 인생이 이렇게 바닥까지 떨어진 적은 없었다. 상황이 더 나빠졌을 수도 있을까? 아마도. 이게 최악의 상황이었을까? 물론이다. 나는 내 생애 가장 밑바닥을 쳤다.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는 나를 돌보는 사람들이 늘 곁에 있었다. 가족은 한시도 내 곁을 떠나지 않았다. 나는 면회객들로 늘 둘러싸여 있었다. 내 상태를 보기 위해 친구들이 매일 찾아왔고 사랑과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훌륭한 의사와 간호사들이 치료와 회복의 모든 단계를 관리해 주었다. 경제활동을 해야 한다는 일상의 스트레스조차 없었다. 병원에서의 삶은 쉬웠다. 하지만 두 번째 위기는 달랐다. 나를 딱하게 여기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나를 찾는 사람들도 돌봐주고 회복을 관리해줄 사람도 없었다. 이번에는 철저히 혼자였다. 다른 사람들에겐 저마다 그들 몫에 문제들이 있었다. 도미노처럼 내 삶의 모든 면이 차례로 무너졌다.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감정적으로, 경제적으로 나는 엉망이었다.
모든 게 너무도 두렵고 불확실했다. 유일하게 위안을 얻을 수 있는 곳은 침대뿐이었다. 한심하게 들리겠지만 하루하루 나를 견디게 해준 것은 결국은 침대로 기어들어가 잠시라도 나의 문제들로부터 도망칠 수 있다는 사실이 주는 안도감이었다. 자살에 대한 생각이 매일 머리에서 맴돌았다. 내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사실이 부모님을 얼마나 망가뜨릴지 알기 때문에 모든 걸 참고 앞으로 나아갈 뿐이었다. 상황이 아무리 나빠져도 언제나 바로 잡을 길이 있다는 것을 머리로는 알고 있었다. 하지만 경제적 위기를 해결할 묘안은 보이지 않았고 감정적인 고통을 끝낼 다른 방법이 도저히 떠오르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단 하루의 아침으로 모든 게 달라졌다. 몇 주간 그래왔듯 그날도 우울한 마음으로 눈을 떴다. 하지만 그날 아침 나는 안 하던 것을 했다. 친구의 충고를 받아들여 머리를 맑게 해보려고 밖으로 나가 달리기 시작했다. 확실히 해둘 것은 나는 원래 달리기를 하는 사람이 아니다. 사실 달리기를 위한 달리기는 내가 경멸하는 몇 안 되는 행동 중 하나였다. 그러나 내 친구 존 버거프는 스트레스를 받거나 버거운 일이 생겼을 때 공기를 가르며 달리면 머리도 맑아지고 마음도 가벼워져 문제의 해결책을 생각해내는데 무척 도움이 된다고 했다. 나는 존에게 말했다. 나 달리는 거 정말 싫어해. 존은 주저하지 않고 말했다. 뭐가 더 싫어? 달리는 거 아니면 지금 상황? 나는 절박했다. 더는 잃을 것도 없었다. 그래서 달리기를 결심했다. 그날 아침 나는 운동화 끈을 단단히 묶고 뭔가 긍정적인 것을 들을 생각으로 mp3를 집어들고 곧 은행 소유로 넘어갈 우리 집 현관문을 나섰다. 그날 달릴 때만 해도 나는 결코 상상도 못했다. 그 순간이 바로 나의 인생을 즉각적으로 송두리째 바꿔줄 아주 강력하고 심오한 돌파구를 만나기 직전이었다. 짐 론의 자기계발 오디오를 듣는데 분명 예전에 여러 번 들었던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던 이야기가 들렸다. 계속 반복해서 듣고 또 들어도 제대로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 마침내 그것이 확 와닿았다. 그날 아침이 그것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딱 적합한 정신 상태가 갖춰진 순간이었다. 나는 적합한, 즉 아주 절박한 정신 상태였고 그것을 제대로 이해했다. 짐은 확신에 찬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다. 성공의 정도가 자기 개발의 정도를 넘어서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왜냐하면 성공이란 당신이 어떤 사람이 되었느냐에 따라 따라오는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달리기를 멈췄다. 이 하나의 철학이 나의 인생 전체를 바꿀 예정이었다. 밑도 끝도 없이 그 말이 내게 와 꽂혔다. 마치 현실이 해일처럼 덮쳐오는 것 같았다. 나는 내가 원하는 만큼의 성공을 끌어오고 창조하고 유지할 수 있는 사람으로 스스로를 개발하고 발전시키지 않았다는 사실을 직시하게 됐다. 나는 10등급의 성공을 원했지만 나의 자기개발의 등급은 이 정도. 더 괜찮은 날은 아마도 3이나 4 정도였다. 이것이 우리 모두의 문제임을 깨달았다. 건강, 행복, 경제, 인간관계, 경력 등 삶의 모든 방면에서 우리는 10등급의 성공을 원한다. 그러나 지식, 경험, 마음가짐, 신념, 어느 면에서든 자기개발의 정도가 10등급에 미치지 못한다면 삶은 언제나 고달플 수밖에 없다. 우리 외부 세계는 언제나 우리 내부 세계를 반영한다. 우리의 성공 등급은 언제나 우리의 자기개발 등급과 일치할 것이다. 우리가 원하는 삶을 창조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 자기개발에 매일 시간을 투자하지 않는다면
성공을 손에 쥐긴 어렵다. 나는 곧장 집으로 달려갔다. 나는 내 삶을 바꿀 준비가 되어 있었다. 내 문제들의 해결책은 자기 개발을 내 일상의 최우선 과제로 삼는 것임을 알았다. 그것이 바로 내가 원하는 만큼의 성공을 끌어당기고 창조하고 유지하는 사람이 되는데 내가 놓치고 있던 부분이다. 아주 간단했다. 하지만 나의 가장 큰 문제는 다른 사람들과 같았다. 시간을 찾는 것. 나는 다시 삶을 일으키고 나가는 돈을 메꾸느라 너무 바빠서 자기 개발을 위한 여분의 시간을 찾는다는 생각 자체가 불가능했다. 당신도 비슷하지 않는가? 처음 생각은 어쩌면 저녁에 시간을 만들 수도 있겠다는 거였다. 퇴근 후 아니면 늦은 밤, 약혼녀가 잠자리에 든 후에 말이다. 그러나 그 시간은 하루 중 그녀와 보내는 유일한 시간이라는 사실이 곧 생각났다. 늦은 밤 시간에 나의 컨디션이 최고가 아니라는 사실은 말할 것도 없었다. 보통은 너무나 피곤해서 다른 때보다 집중하는 것 자체가 무척 힘들었다. 사실 자기 개발을 위한 최적의 상태는 고사하고 그 시간에는 이성적이기도 힘들었다. 저녁은 최적의 시간이 아니었다. 어쩌면 한낮에 일정을 짜볼 수도 있겠다. 점심시간도 생각해 볼 수도 있었고 하루 중 언제라도 여분의 시간을 낼 수 있을 것 같았다. 하지만 그 여분의 시간은 도저히 찾을 수 없었고 하루는 우리 손에서 빠져나가 버리곤 했다. 그러고는 아침에 시간을 내는 걸 고려해 보게 되었지만 나는 그 생각에 저항했다. 내가 아침형 인간이 아니라고 말한 것은 엄청나게 완곡한 표현이었다. 나는 아침에 일어나는 것을 끔찍이 싫어했고 특히 아침 일찍 일어나는 것은 달리기만큼이나 싫었다. 하지만 생각하면 할수록 아침이 적당한 이유들이 떠올랐다. 우선 아침에 자기 개발에 전념한다면 하루를 긍정적으로 의욕 넘치게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았다. 아침에 새로운 무언가를 배울 수도 있었다. 하루의 나머지 시간들을 좀 더 활기차고 좀 더 집중력 있고 좀 더 의욕적으로 보낼 수 있을 것 같기도 했다. 아침에 자기 개발을 하게 되면 하루 종일 하나 둘씩 쌓이는 너무 피곤해, 시간이 없어 등과 같은 핑곗거리들을 쓸 수 없다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었다. 나의 삶과 나의 일이 방해를 시작하기 전인 아침이라면 매일 자기 개발을 하리라 보장할 수 있었다. 마지막 이유는 더 좋은 시간은 찾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자기 개발을 실행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가장 이로운 선택이었다. 하지만 매일 아침 6시에 어쩔 수 없이 침대에서 몸을 끌어내는 것만으로도 벅찼던 내가 새벽 5시에 일어난다는 생각 자체가 거의 불가능한 일 같았다. 좌절감과 패배감에 다이어리를 접고 이런 생각 자체를 접으려는데 머릿속에서 나의 멘토 케빈 브레이시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삶이 달라지길 원해? 그럼 먼저 뭔가 다른 것을 기꺼이 해. 케빈의 말이 맞았다는 건 알았지만 그렇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게 갑자기 쉬워지지는 않았다. 변화를 만들어내겠다는 신념으로 나는 아침형 인간이 아니라는 나를 제한하는 평생의 신조를 극복하기로 결심하고 스케줄표에 적어 넣었다. 다음날 아침 나의 첫 번째 미라클 모닝을 위해 새벽 5시에 일어나겠노라고. 다음에 마주하게 된 과제는 이것이었다. 나의 삶에 가장 빨리 가장 큰 영향력을 주고 발전시킬 1시간 동안 나는 대체 무엇을 할 것인가? 독서를 할 수도 있었지만 그건 전에도 해본 일이고 이번에는 좀 더 특별하길 바랐다. 운동을 할 수도 있었지만 그 역시 나를 흥분시키진 못했다. 그래서 나는 종이 한 장을 꺼내들고 지난 수년간 배웠지만 한 번도 실천하지 않은
적어도 꾸준히 한 적은 한 번도 없는 삶을 바꿀 만한 습관들을 적어내려갔다. 명상, 확신의 말하기, 일기쓰기, 시각화, 그리고 독서와 운동. 내 삶에 가장 즉각적이고도 극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한 활동 6가지를 골라 각각 10분씩 할당하고 다음날 아침에 이 6가지를 전부 시도하기로 했다. 흥미로운 점은 이 목록을 보는 것만으로도 의욕이 생긴다는 거였다. 아침에 일어난다는 생각 자체가 끔찍한 일에서 매력적인 일로 바뀌었다. 그날 밤 잠도 겨우 들었다. 다음날 아침 생각에 너무나 흥분했던 거다. 새벽 5시에 알람이 울리자 두 눈이 번쩍 뜨였고 활기에 찬 나는 흥분해서 침대를 박차고 나왔다. 하나도 힘들지 않았고 기운이 넘쳤고 크리스마스 아침에 일어난 아이와 같은 기분이었다. 내 평생 어린 시절의 크리스마스 아침처럼 일어나는 것이 쉽고 나의 하루에 대해 흥분해 본 적은 없었다. 오늘까지 말이다. 이를 닫고 세수를 하고 물 한 컵을 손에 들고 정확히 일어난 지 5분 만에 거실 소파에 앉았다. 내 인생에 대해 그렇게 흥분되는 건 실로 오랜만이었다. 바깥은 아직도 어두웠고 그 사실이 묘하게 굉장한 힘을 실어주었다. 나는 지난 수년간 배웠지만 한 번도 실행하지 않았던 삶을 구하는 아침 습관을 기억해냈다. 그리고 하나씩 차례로 실행해 나갔다. 아침 습관은 6장에 자세히 나옵니다. 낭독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되는 거 아시죠?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